오늘 찾아간 곳은 경기도 남양주. 아파트 숲 사이의 작은 상가 안으로 들어가면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는 희한한 곳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했더니 아주 작은 예쁜 물고기들이 사는 수족관이군요. 이 물고기들을 자식처럼 돌보며 키우는 사람. 김진천 씨의 직업은 물고기가 살아가는 공간, 바로 수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베타라는 물고기가 있고, 그다음에 구피, 소형 열대어, 플라워혼 이렇게 있습니다. 요새는 주로 깔끔한 이미지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항도 그냥 누드 어항으로 깔끔하게 세팅, 뭐 아니면 인테리어 효과를 위한 뭐 어항 그런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천 씨가 수조를 만들기 시작한 지가 올해로 15년째.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보다 수조 제작 주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지친 사람들이 사회를 하면서 사람이 힘들고 사회의 어떤 환경이 힘들고 되게 어렵잖아요. 이 물고기를 보고 어항을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미소 지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멍 때리게 되죠. 그런 걸 보고 이제 물멍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지쳤던 몸에 회복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혼자 여기저기 직접 발로 뛰며 일하던 사업 초창기와는 달리 현재 그와 함께 일하는 직원은 모두 10명 남짓.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족관 제작 회사가 되었는데요. 수조 제작 주문이 밀려 바쁜 와중에도 꼭 들려야 할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쁘게 달려온 곳은 인근 지역의 한 신축 빌라 단지. 그런데 여기 어디에 수조를 만든다는 걸까요? 여기 저쪽 요 방이랑 이쪽 방 거실 이거 칸막이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통 이런 칸막이로 들어가는 거는 처음에 인테리어 시공하시는 그 업자분과 협의해서 수족관에 어느 사이즈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서로 협의한 다음에 정해지면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거죠. 작업 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수조 제작. 요즘은 전에 비해 벽걸이 형태의 주문이 꽤 많다고 합니다. 벽을 겹벽으로 해서 수족관을 놓고자 하는 것도 어쩌면 사람들의 로망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인테리어 하는 거 종종 들어오거든요. 그 인기를 증명하듯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디자인으로 벽걸이 수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조 제작 의뢰가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유리 작업. 고객이 원하는 크기에 맞춰 유리를 재단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잠깐만, 이거 어차피 뒤에는 안 닦았으니까 관심 저쪽으로 가봐.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앞면과 뒷면은 좀 더 단단한 강화 유리를, 그리고 양쪽 옆면은 일반 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2mm를 띄워주는 팁이에요. 얇아서 강화유리를 쓰는데 강화유리는 이제 나중에 팽창을 할 때 뭐 만에 하나 이제 서로 모서리가 맞물려가지고 전면은 강하지 모서리가 약하거든요. 모서리가 맞물려서 깨질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차를 두는 거예요. 2mm가 비어있는 공간은 실리콘으로 채워주는데요. 이럴 경우 유리가 팽창하더라도 실리콘을 발라둔 부분이 완충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 모든 부위를 실리콘으로 채워 넣어야 고정의 효과가 제대로 나온다는군요. 이게 실리콘이 빨리 굳기 때문에 굳기 전에 깔끔하게 긁어내는 게 그 기술입니다. 잘 나왔네요. 됐어요. 처음엔 지금처럼 단번에 일을 끝내지 못해 여러 번 반복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15년 차의 내공이 쌓여 한 번에 척하면 척이라는데요. 수조를 만드는 건 작업의 정확성을 거듭 확인하며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일단 수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은 수평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딱 정확하게 양쪽 균형을 딱 유지를 하기 때문에. 곳곳에 수평을 거듭 확인하고 그제야 완성된 유리 수조. 이렇게 일주일을 두고 실리콘이 완전히 마르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엔 또 뭘 만드는 걸까요? 공수해온 이제 그 LED 반인데 이렇게 저거 이제 납땜해서 이제 붙일 거예요. 수조며 조명이며 전기 작업까지 중요한 작업은 대부분 김진천 씨의 몫인데요. 1인 회사로 시작했을 때부터 쭉 혼자서 전천후로 일을 해왔습니다. 물 내부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방수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요거는 물기에 강한 그 어항용 그 실리콘이에요. 파란색은 잘 나오고 파란색도 잘 나오고 잘 나와요. 처음에 이제 거의 무자본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디다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내가 발품이고 이렇게 만드는 걸 다 하지 않으면은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야, 관식아 가자. 가자. 서민가 봐. 중요한 밑작업을 마치고 어디론가 가는 두 사람. 물고기 필요한 게 뭐야, 관식아? 플래티랑 몰리랑 몰리. 색깔 있는 친구들이랑 색깔의 친구. 네, 대형어도 이번에 아로하나 가서 있으면 데려오고. 어항 설치에 넣어줄 물고기를 지금 가지러 가는 길입니다. 회사에서도 물고기를 많이 키우면서 또 무슨 물고기냐 싶은데요. 이곳은 수조에 들어갈 관상어를 파는 도매상. 안녕하세요. 그 규모가 남다릅니다. 그 모습도 색도 크기도 다 다른 제각각의 물고기들. 그냥 보고만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를 지경인데요. 아쉽게도 두 사람에겐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찾는 물고기를 골라 재빨리 가져가야 하기 때문이죠. 물고기들은 보통 마리당 판매하기 때문에 그 수를 잘 세면서 담아야 합니다. 이게 하프 블랙 몰리라는 건데요. 애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색이라서 잡아가는 거예요. 요즘 수조 조경 의뢰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는 어린이집. 물고기를 고를 때도 고객의 취향을 먼저 생각한다는데요. 알풀이라고 하는 알비노 풀레드라고 하는 구피가 있어요. 이거는 인기가 워낙 많아요. 그 구피의 처음과 시작이 알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이고요. 그다음에 블루테일이라고 하는 비기어 블루테일이라고 보통 이렇게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좀 찾기 어려운 종이라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나름의 내공을 가진 고객도 많지만 수조 제작을 의뢰하는 이들 대부분은 물생활 초보자들. 이런 분들에겐 어떤 아이들을 추천할까요? 아무래도 막 그 민감하고 이런 예민하고 이런 고기보다는 세면질이 강하고 색깔이 화려하고 이런 애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좀 관리가 좀 덜해도 잘 사는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사실은 선별하고 있죠. 물고기 구매를 마치고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바쁜 일정.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네네. 저 뭔데 걸고 오시라고? 맞네. 수초 좀 예, 사러 왔습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수초를 키우는 농장. 수초는 다 물속에서만 자라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우리가 흔히 보던 화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곳은 국내에선 드물게 수초의 지상 재배를 시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물에 들어가면 색이 보라색으로 나나요? 네, 살아요. 이것도 그 색깔이 색이 보라색으로 나요. 네, 진하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여러 것들은 빨갛게 변하는데. 이렇게 크지 않는 걸로, 크지 않은 걸로 이렇게 한 점만 주세요. 이게 뿌리가 있으면 되더라고요. 향이 좋아요. 막 허브꽃 같은 그런 향. 오, 향이. 야, 이 향이 이렇게 수초에서 이렇게 향이 많이 와서 배우고 이 배운 거 가지고 또 저도 새로운 시도를 또 하거든요. 가서 또 이것도 테스트해보고 저거 테스트해보고
또 새로운 디스플레이용을 위해서 또 접목도 시켜보고 다시 또 식사도 해보고 하면서 저도 하나 계속 배워가는 입장이죠. 작업이 많을 때는 대량으로 수초를 구입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바로 필요한 것만 골라 오늘처럼 조금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관식아, 창문 좀 열어봐. 미리 만들어둔 유리 수저의 건조가 끝나고 오늘은 드디어 설치 작업이 진행되는 날. 혹시나 깨질까봐 금이야 오기야 조심스레 수저를 옮깁니다. 수저와 함께 이사할 물고기들도 꼼꼼하게 포장해 챙겼는데요. 이동하는 동안 문제가 없도록 전용 박스에 담아갑니다. 지난번 들렸던 신축 빌라 단지. 장마철 변덕을 보여주듯 그새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야, 승희랑 관식 올라와봐. 이리 와봐 이제. 유리를 옮길 땐 가뜩이나 조심스러운데 비까지 내리니 더 신경이 쓰이는데요. 수저의 무게만 약 25kg. 남다른 길이와 무게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미끄러워서 조심해라.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조심 또 조심하는 작업자들. 천신만고 끝에 집안에 도착했는데요. 바로 여기에 수저를 설치할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틀에 딱 맞게 수저를 끼워 넣어야 하는 작업. 수저 무게가 만만치 않아 들어 올리는 것도 고생입니다. 밑에서 밀어. 밑에서 밀어. 나한테 밀어. 나한테. 이제 조금만 더. 됐어. 나 이게 잠깐 뿌랗게 고정할게. 그 다음엔 수저를 고정할 차례입니다. 앞뒤로 이제 우리가 밀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넘어가지 못해 고정 그 플라켓을 설치하는 겁니다. 보통의 벽걸이 수저는 타공을 해서 바로 걸 수 있지만 오늘 설치할 수저는 앞뒤가 뚫려 있는 형태라 작업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저 꾸미는 것을 준비하는 작업자들. 수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이겠죠. 물이 들어올 호수가 잘 연결되었나 했더니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왜 두 개나 설치해요? 없는 거예요? 여기는 물 나오는 선이고 여기는 물 빠지는 선이거든요. 계곡처럼 흘러가지고 빼는 화장실로 빼는 거예요. 돌 같은 거 세척해야 돼가지고. 수조에 가장 먼저 넣어주는 것은 바닥에 깔아둘 작은 돌들. 그 다음 바로 물을 넣어주는데요. 바로 이 물로 지저분한 돌을 먼저 씻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돌도 깨끗이 닦은 마당에 갑자기 물에 넣는 뿌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박테리아가 빨리 형성되라고 매장에서 미생물을 우리 매장에 있는 미생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 미생물을 뿌리면 박테리아가 빨리 형성이 돼서 물고기 산화 환경이 빨리 형성이 돼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물속에 구조물을 넣어주는 김진천 씨. 벽걸이는 다른 수조에 비해 그 폭이 좁아 작업할 때 좀 더 불편함이 있습니다. 수조 안의 디자인은 전적으로 고객 맞춤형. 가족 구성원과 취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들은바로는 이제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어서 아기에 걸맞게 약간 그것도 하면서도 그리고 또 이게 고급 빌라에 맞게 또 품격이 있어야 되니까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조 조경의 대미를 장식할 나무를 넣어줄 차례. 얼마 전 구입한 수초도 제대로 활용을 해보려 합니다. 어떤 자리에 두면 어울릴지 고민하며 나무와 수초를 물속에 넣어주는 김진천 씨. 조금씩 구조물들의 위치를 바꿔가며 작업을 마무리하는데요.
사실 김진천 씨가 가장 집중을 하는 시간은 바로 지금. 수평과 구조물 설치 등 모든 상태를 점검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좀 그대로 좀 띄어놔야 돼. 기존에 봉지에 있는 온도와 이 물 온도가 서로 달라요. 그 온도가 같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이 또 남은 일이 있습니다. 수조 유리 장식을 마무리하는 건데요. 밑에다 붙이고 옆으로 딱 붙여야 돼. 옆으로 딱 붙여. 옆으로. 됐어? 이걸로 가자. 마지막으로 수조의 물과 체온을 맞춘 청소 물고기를 풀어놓으면 모든 작업이 완료. 며칠이 지나 물속 생태계가 안정되면 다른 물고기들까지 다 이사할 수 있고, 그러면 벽걸이 수조가 최종 완성됩니다. 사실 수조를 만들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주기적인 수질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정도 한 번씩 물을 한 3분의 1 정도 한 수. 그리고 이제 밑에 얘가 저면여가다 보니까 저면여가 청소해야 되는데, 거기 일반 분들이 하기 좀 까다롭긴 하지만 하실 수 있으면 저면여가 청소. 그렇게 하면은 수질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독 긴 장마가 계속되던 어느 날, 잠시도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요. 그래도 일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하는 걸까요? 관리하는 곳에 지금 관리하러 지금 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넘게 수족관 사업을 하는 동안 수조를 설치하고 관리까지 하는 곳이 약 600여 곳. 오늘 찾은 곳은 회사 근처의 한 음식점입니다. 물고기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장님이 10개가 넘는 대형 수조를 설치해둔 곳인데요. 흔하게 보기 힘든 각양각색의 큰 물고기들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전까지 청소를 마쳐야 하는 상황. 서너 시간 정도밖에 남아있질 않아 작업을 서두르는데요. 일단 물부터 빼줍니다. 빠르게 내려가는 수조의 물 높이. 그런데 물을 다 빼질 않고 호수를 정리하시네요. 청소를 하면 보통 이제 생각하기를 전부 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물고기들한테 되게 안 좋아요. 물고기는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유지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반 정도는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반 정도는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써야 되거든요. 청소를 하기 위해 물만 빼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오래 넣어두었던 돌들도 일단 다 정리를 하는데요. 애써 디자인에 넣어둔 돌들은 굳이 왜 빼는 걸까요? 지저분해서 이제 이거 다 빼고 이 새 돌로 다시 넣어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돌에도 이끼가 껴있기 때문에 다시 이 돌을 그냥 넣으면 이끼가 계속 또 번식을 해서 빼주는 게 좋죠. 그리고 바로 구석구석 때를 닦아내는 작업에 돌입. 몇 달 사이인데 여기저기 이끼가 많이도 생겼습니다. 유리 수조를 닦고 나서는 그 안에 모래도 깨끗이 문질러 주는데요. 불안정한 자세로 수조에 매달려 작업을 하다 보니 잔뜩 긴장이 돼 땀이 비오듯 합니다. 여기도 지금 이게 이끼예요, 이끼 이게. 이끼고 여기는 이제 이끼가 없잖아요, 보다시피. 그러니까 이 이끼도 제거를 해줘야지 깨끗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청소를 마치고 나면 다시 수조 안을 꾸밀 장식물들을 넣어주는데요. 청소를 하면서 몇 개월마다 수조 디자인도 바꿔주다 보니
똑같은 모양에 질릴 틈이 없어 고객들 만족이 높다고 하는군요. 말끔하게 정리된 수조.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보는 사람도 물속의 고기들도 대만족.